예, 안녕하십니까. 황남은 회계TV의 황남은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엑셀 스터디 마지막 편이 될 것 같고요. 엑셀이 참 재미가 없죠. 엑셀이 인간미가 없죠. 엑셀은 계산기에 가깝고 도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좀 이거를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좀 필요하시는 분이 많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은 했지만 쉽지 않은 저도 이제 설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쉽지 않으니까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그 곡절로 더 힘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서 그 필요한 부분들을 잘 취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기는 좀 재미가 없으니까요. 요새 이제 중간 감사도 하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이제 조금씩 이제 업무 가중이 되다 보니까 저도 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사람인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요새는 이제 중용을 읽고 있거든요. 그 중용에 보면, 이제 아직 다 읽진 않고 이제 앞부분만 보고 있는데, 1장에 자사께서 말씀하신 게, 천명지 위성, 그리고 솔성지 위도, 수도지 위교라는 말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하늘의 명령을 일컬어 성이라고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한다. 그리고 도를 닦는 게 교라고 한다. 교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제 전국시대 죽간본에서 성자 명출이라는 그 고전이 있는데 그 고전에서 성을 희노애비지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쁨과 노함과 슬픔과 비통함 그런 기가 성이다. 그러니까 성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성이라든지 더 높은 그런 고차원적인 게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고 그런 감정이 곧 성이다. 인간이다. 인간성이다. 엑셀이 아무리 계산을 잘해도 그거는 이제 엑셀일 뿐이고 알파고가 아무리 바둑을 잘 둬도 인간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런 성을 아직 발현하기 전에 있는 상태 그런 것들은 이제 중이라고 하고 이게 시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잘 발현하는 걸 이제 자사께서는 이제 화라고 했는데 중화 이게 뭐 공자의 자사는 이제 공자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거를 중용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성을 제대로 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면 그쵸. 저도 때때로 잘 못하고요. 그래서 저도 교가 필요한 것이고 도를 닦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고민을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은 게 아닐까. 왜냐하면 이제 인간관계는 서로 상호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상책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와이프가 준 팁 중에 하나는 그런 사람 볼 때 이제 햄스터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햄스터라고 생각하면은 마음속에 있던 그런 꽉 차 있는 생각들이 좀 여유가 생기면서 좀 웃음도 나오게 되고요. 네, 조금 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아직 좀 덜 됐구나 되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햄스터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말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제가 햄스터일 수도 있는데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런 사람보다는 실제로 이제 중요한 사람들, 가족, 아내, 뭐 친구 이런 사람들한테 더 집중하면 그리고 거기서 더 위안을 얻으면 그럼 더 건강한 그런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서로 너무 길어졌는데 키번 저희 브이로컵 할 차례죠. 브이로컵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너무 억지로 이렇게 다 시연한다기보다는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네이버 지식을 찾아보시면 제 설명이 좀 부족하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 네이버 지식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너무 설명을 잘해놓은 그 지식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 부족한 부분은 그 네이버 지식으로 네이버에서 검색 네이버랑 뭐 다운도 될 수는 있겠지만 네, 구글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VLOOKUP은 이제 데이터 값을 가져오는 명령어고요. 실제로 많이 씁니다. 이것도 많이 쓰는 함수이기 때문에 한번 이건 시연을 해볼 수밖에 없겠네요. 첫 번째 오는 것은 키가 되는 셀 값, 그 다음에 이제 끌고 오고 싶은 값이 있는 데이터 범위, 그 다음에 몇 번째 데이터냐, 그리고 이게 0은 이제 그 폴스, 아니, true, 똑같은 값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1은 이제 비슷한 걸 갖고 와라. 이게 그거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를 VLOOKUP이 이제 버티컬이라는 뜻이겠죠. VLOOKUP. 룩업은 이제 매칭을 해서 갖고 오라는 그 함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VLOOKUP은 이걸 그 조금 더 이제 사용하기 쉽게 만든 거고, 그래서 처음에 있는 거는 이제 키가 되는 기준값이 될 거고요. 그럼 요 노자, 이제 노자에 대한 걸 갖고 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져올 값이 있는 그 데이터 범위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몇 번째 걸 갖고 올 거냐, 점수를 갖고 올 거니까 두 번째 항목을 가져와야 된다. 두 번째. 똑같은 값으로 갖고 와라. 뭐 노자가 아니라 뭐 냉자, 장자 이런 다른 거 갖고 오지 말고, 아니 노자 1, 노자 2가 있을 때 노자가 들어가면 다 갖고 오지 말고 딱 노자, 정확하게 노자라는 그 문자가 있을 때 갖고 와라 라는 뜻입니다. 앞에 코마가 들어가서 우리가 했거든요. 이 K가 빠졌네. 여기 노자에 100이라는 숫자를 갖고 왔습니다. 이거를 그 정렬을 바꿔버려도 갖고 오죠, 제대로. 그래서 이 범위 중에서 그 노자가 있는 그 데이터 값을 갖고 와라. 두 번째 거, 노자에서 두 번째로 떨어져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100을 갖고 오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안 되면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은 네이버 지식을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 값은 고유한 값이어야 한다.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원 번호 등이 더 좋은 키 값이다. 뭐 재고자산도 품목 코드가 더 좋은 값이겠죠. 네, 재고자산 명보다는 사원 번호 등 아니면 주민번호 등 이런 것들이 더 정확한 키값이다. 좋은 키값이다. 다른 문서에서 값을 가져온다면 값을 가져온 뒤에 값복사 등을 하여 연결을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값복사를 안 하고, 그래서 요것들이 만약 다른 문서에 있는 걸 갖고 오면은 연결이 돼 있는 상태로 오기 때문에 그 문서를 같이 열어야지 정확한 값이 갖고 올 수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데이터에서 연결 편집에서 이 연결을 끊어주기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니면 이걸 그냥 값복사로 그 수식이나 이런 거 다 끊어버리고 값복사된 상태로 이렇게 그 로 데이터를 이제 한번 손을 대는 것도 방법이고요. 네, 이게 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여러 개 시트를 연결하면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4차원의 세계죠. 너무 그러면 엑셀이 버벅대서 사람들이 그 성을 제대로 발현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좋은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같은 엑셀 문서에서 작업을 하자. 시트는 다르게 가져갈 수 있어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좀 유용한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데이터에 만약에 이게 뭐 쉼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ERP에서 데이터를 받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령 문자 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못 끌고 오죠. 왜냐면은 여기 이 값하고 로 데이터에 있는 기준값이 다르다고 인식을 하거든요. 엑셀이 이렇게 뭐 쉼표가 있다든지 띄어쓰기가 있다든지 그럴 때 특히 이제 ERP에서 바로 내려받은 데이터는 이렇게 좀 제대로 못 끌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텍스트 나누기로 데이터 리본 메뉴 데이터에 텍스트 나누기 해서 그냥 엔터입니다. 그러면 이게 쉼표가 있어서 그러네. 보통은 유령 문자는 이렇게 쉼표는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것들일 텐데 이 제로 요거를 그냥 없애주면 어쨌든 제가 약간 예시를 좀 매끄럽게 못하게 좀 예를 들었는데요. 어쨌든 유령 문자가 있을 때는 그냥 텍스트 나누기 하면 된다. 이거를 한번 잘 안 됐을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한 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if, 이제러보다는 if 에러 함수가 나을 것 같네요. 이거는 if 에러. 예를 들어 노자 1을 갖고 오고 싶다. 없죠. 왜 에러가 뜨냐면 요 원본 데이터에 노자 1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땐 에러가 뜹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중요한 거는 요 참조를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한 거냐면 데이터를 입력할 때 그냥 쓰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또 새로운 뭐 추가로 3을 붙이고 싶다 끝에다. 그럴 때 그냥 3을 치면은 그냥 이렇게 돼버립니다. 안 되죠. 이렇게 하면. 그럴 때는 F2를 누르면 입력 창으로 전환이 됩니다. 입력 창으로 전환되고 이때 3을 누르면 이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수식, 이거 너무나 제가 좀 익숙하게 쓰는 단축키다 보니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수식을 보고 싶을 때도 어디 참조가 되고 있지 이럴 때 이런 식으로 F2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입력 창으로 전환한다. 그것도 많이 쓰는 단축키입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또 그리고 이 부분 데이터 원본 데이터 요 범위를 지정할 때 이렇게 상대 참조를 하면은 이거를 한 칸씩 밀을 때 문제가 이것도 같이 밀려요. 이게 원래는 위에 보시면 9분부터 시작했는데 요 장자는 이 9분 바로 밑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걸 계속 한 칸씩 미루면 나중에는 제대로 못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원본 데이터의 범위가 바뀌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절대 참조로 좀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고 끌면 모든 데이터들이 이거 지금 F2 누르는 겁니다. 데이터들이 이 셀 참조되는 범위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비율 앞에다가 점수만 있는 게 아니고 성품도 중요하다. 일단은 조금 까칠할 것 같긴 한데 훌륭한 공적인 공자는 존경스러운 이러면 장자가 좀 시작한가요? 엑스런트. 그러면 근데 여기 성품이라고 해보면 이거를 다시 쓰면 힘들잖아요. 그럼 일단 그냥 이거 십자 핸들 이것도 설명을 드렸었죠. 이렇게 끌어도 됩니다. 근데 문제가 이 앞에 C8 그러니까 이제 상대 참조를 하다 보니까 상대 참조가 바로 옆에 있는 걸 갖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 노자는 안 바뀌어야 되니까 이럴 때는 이게 18이 18이 아니고 B8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하나씩 바꿔주면 힘드니까 이거를 절대 참조, 상대 참조 이 주소를 행하고 열에 따로따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참조 표시가 달러라고 했잖아요. 돈을 쫓아보고 사람들이 돈만 보니까. 예. 자, 그러면 요거를 이 열에만 주는 겁니다. 열에만 주면 그때 이렇게 끌어도 되죠. 그리고 예. 근데 이거는 지금 노자 1이니까 오류 같은 거고. 예. 아, 근데 여기 3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쵸. 아, 3으로 해야 되네. 요것도 좀 뭔가, 좀, 이 3도 바꾸기가 싫다. 그렇죠. 이 3까지 바꾸려면 노가다를 또 한번 해야 되니까. 이게 데이터 많으면 또 이게 노가다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이제 매칭 함수를 하나, 매치 함수를 한번 쓰면 좋습니다. 매치. VLOOKUP이랑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 해당하는 그 기준값에 대한 그 위치를 갖고 오는 함수인데 컨셉이 비슷합니다. 뭐 lookup value, 매치, 인덱스는 이제 그 몇 번째에 있는 걸 그 값을 갖고 오는 셀 그 주소의 값을 갖고 오는 게 인덱스고. 근데 그거는 여기서 설명 안 할게요. 좀 약간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 근데 매치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매치로 해서 요 위에 거를 봐야 되잖아요. 네, 위에 거. lookup value, 기준값은 요게 될 거고, 이게 몇 번째에 있는 건지를 좀 확인해 보겠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나야겠네. 9분부터. 그쵸? 왜냐면 요게 이제 그 키값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키값이 1이니까, 여기서 요 성분까지. 이것도 절대참조로 바꿔줄까요? 절대참조.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구조는 비슷합니다. 똑같은 값을 갖고 하나. 그럼 0을 써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점수를 갖고 왔네. 그쵸? 바꾸면 안 되죠. 네, 이게.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이거 직접 쳐서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드래그해서 끌어갖다 놓으면 바뀝니다. 이것도 상대참조, 절대참조를 좀 써볼까요? 여기서는 이제 요 열은 바뀌어야 되네요. 근데 행은 안 바뀌네요. 그렇죠? 행이 바뀌면 안 되니까 이해되시죠? 네. 왜냐면 이걸 이렇게 끌 수도 있으니까 행은 안 바뀌어야 되니까 어렵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네. 네. 여기서 열은 바뀌고 행은 안 바뀐다. 그럼 여기다가 행에다가만 절대참조를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그러면 예, 좀 매치로 했지만 다 정확하게 됐네요. 그렇죠? 두 번째 거를 이 점수가 두 번째 있으니까 두 번째 매칭되는 식어서 두 번째 걸 갖고 온다. 이거까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저것 한번 같이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를 열과 행에도 넣을 수 있고 잘 활용하면 노가다를 줄일 수 있다. 좀 어렵네요. 그렇죠? 네. 이걸로 일단 VLOOKUP은 설명을 드리고요. 피벗도 중요하죠. 여기 이제 원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건 한번 가공이 된 거네요. 그쵸? 그럼 이걸 그냥 바로 피벗을 돌려보겠습니다. 한번 설명도 한번 볼까요? 제가 써놨지만 잘 썼네요. 네, 잘 쓴 것 같습니다. 나름 이게 이렇게 쓰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제 젊은 날에 엑셀에 헌신한 저 자신에게 박수를 한번 쳐주고 싶긴 합니다. 네. 기초부터 탄탄히 올라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모든 게 이제 기초가 중요하죠. 기초 공사부터 잘 다지고 올라가면,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그런 기초가 탄탄히 받쳐주시면 잘 헤쳐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획은 고난이 있으면 안 된다. 피벗이 안 돼. 오류가 되죠. 네, 그래서 그럼 다 고난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셀값은 없어지고 데이터 값 빈 거 있으면 채워주고 별 써도 다 돌긴 돕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이건 그거죠. 셀병합하고 이런 키값 이런 데가 셀병합 돼 있으면 이제 그때 한번 해봤죠. 저희 이동 옵션 쓰고 그거 컨트롤 엔터로 다 일괄 채우는 거 한번 해봤죠. 빈 셀 다 채운 다음에 바로 위에 거를 끌고 와서 채우게 하는 거. 네. 어쨌든 그런 그 의미입니다. 그렇게 셀병합 같은 게 있으면은 가공을 한번 해줘야 된다.
그쵸. 데이터는 이제 펜으로 이렇게 쭉 쌓이는 거죠. 저희 전표도 그렇고, 뭐, 계정별 원창도 그렇고, 이렇게 쭉 이렇게 쌓인 거를, 그걸 이제 가공을 하니까, 이렇게 데이터는 이렇게 쌓아놓는 거다. 그런 의미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근데 피벗 테이블을 사람들이 많이 안 쓰나 봐요. 이 리본 메뉴에서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단축키로 저는 쓰는데, Alt D P라는 단축키를 쓰고요. Alt D P. Alt D가 데이터, 리본 메뉴에서 데이터 쪽이고요. Alt D란 단축키 중에서 Alt D로 시작하는 거 제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Alt D P. 그래서 뭐 새 창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 어디냐 현재 어, 다음 한 다음에 그쵸. 이미 이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 봅니다. 예. 기존 일단 이렇게 해서 이 범위로 해서 만든다는 거고 새 워크시트 말고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밑에다가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피벗 테이블 넣어달라. 그럼 이제 어떻게 열과 행을 어떤 식으로 나열할 거냐 이제 요거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이게 원창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계정 과목별로 해서 차변과 대변을 보고 싶다. 차변 금액, 대변 금액. 예. 이게 다 비용이다 보니까 대변은 없네요. 예. 이게 뭐 부서도 있네요. 부서를 그럼 열로 넣을까요? 열로 한번 넣겠습니다. 그럼 부서도 열로 들어가고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석 툴입니다. 이렇게 원본 데이터를 분석 툴 이걸로 보는 것이죠. 이거를 아마 감사를 하실 때 쓴다면 그 저널 엔트리 테스트 하실 때 좀 많이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월별 추세 분석을 한다. 그럴 때도 이 피벗 테이블 좀 쓸 것 같아요. 이제 월을 이제 열에다 놓고 이제 그럼 비용 월별 추이를 볼 수 있겠죠. 그거를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피벗 테이블을 그 값을 이제 차트로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 조서 작성을 하실 때 그렇게 보시면 좀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많이 쓸 수 있죠. 이 피벗 테이블 많이 안 예뻐요, 그렇죠? 피벗 테이블이 그렇게 예쁘지는 않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예를 들어 필터에다가 놓을 수 있어요. 우성문 아까 지금 촬영 중입니다.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보고서 필터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부서명을 열어놓지 말고 너무 옆으로 많이 가니까 보고서 필터로 넣어서 여기서 이제 필터 하듯이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항목을 체크할 수도 있고요. 국내 영어표를 보겠다. 이렇게 영어표가 다 나오는 거 보시고 예.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아마 이렇게 만져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만약에 여기서 바꾼다, 뭐 행을 추가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아니면 기존 바꾼다든지 그럴 때는 여기서 옵션에 테이블 보면서 원본 변경 여기서 이제 그 원본을 다시 바꿀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행추하거나 그 기존 범위를 이렇게 틀지 않는 상태에서 바꾼 거면 오른쪽 클릭하셔서 새로 고침 하셔도 됩니다. 예, 피벗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차트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차트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삽입 쪽에 요 차트 선택하시고 이거는 뭐 오피스나 뭐 PPT라든지 이런 쪽에도 다 있는 거고 아마 그 레포트 쓰실 때도 많이 하셨을 수 있어서 그쵸?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자주 쓰는 함수를 한번 간단하게 이거는 뭐 시험까지는 많이 안 하고 그냥 설명만 많이 쓰는 게 어떤 게 있을까 한번 그냥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라운드 함수는 뭐 반올림하는 함수고요. 예.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주석 쓸 때 많이 쓰죠. 주석 쓸 때 이걸 1000원 단위로 한다. 이 라운드 함수를 안 걸면 나중에 그냥 그 표시 형식만 1000원으로 바꾼 상태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단수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숫자 표시를 이제 그때 첫 시간 때 설명을 드렸죠. 근데
그 1000원 단위 표시할 수도 있죠. 그 숫자 표시 뒤에다가 심표 하나 넣는다든지 하면. 그렇게 하면은 그 다수차이가 있기 때문에 라운드 함수를 가능하면 써서 그 숫자를 나누기 1000 해서 한다 할 때 그렇게 쓸 때 많이 쓰긴 하죠. 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예. 썸이프를 많이 쓰죠. 썸이프도 꼭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 이걸 한번 예를 들었고요. 외환산 이익이 얼마고 손실이 얼마인지를 보자. 그 if 에러를 제가 빼먹고 간 것 같은데 if 에러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이게 그 로자 1 이렇게 하면 에러가 뜨죠. 그럴 때 에러로 해서 이제 에러도 있고 if 에러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요 값이 오류면은 그 어떤 값을 표시하냐 그 얘기거든요. 공란을 없을까 아니면 없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오류가 아니면은 그 값을 출력하고 오류가 되면은 없네요를 출력합니다. 다시 이거를 제대로 쓰면 제대로 끌려오고요. 넘어가서 썸이프를 많이 쓰니까 썸이프 한번 해볼게요. 썸이프 외환산 이익을 가져다 그 레인지를 선택한다. 이 기준값이 있는 레인지를 선택하고 F4를 한 번씩 습관적으로 저는 많이 누릅니다. 절대참조를 많이 바뀝니다. 왜냐면 이 범위는 레인지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쵸? 상대참조를 하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기준값 이것도 열은 절대참조를 하는 게 습관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같이 들어가 있는 F4 읽으면 되겠죠. F4로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외환산 이익이 300이 나왔고 그 외환산 손실이 286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걸 if 함수를 쓸 수도 있어요. if 외환산 이익은 0보다 큰 것들일 테니까 이거를 이렇게 할까요? 이거를 여기다 if 함수를 쓰죠. 함수는 그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이고 이 해당 그 열에 있는 값이 그 조건에 해당되면 0보다 크면 여기서는 0보다 커야겠죠. 0보다 크면 그러면 외환산 이익을 출력해라. 콤마로 다 보통 이제 콤마로 나눠주죠. 함수 쓸 때 그쵸? 그 다음에 콤마 아니면 이게 그 0보다 그럼 아니라는 건 작다는 거잖아요. den이 생략된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외환산 손실을 출력해라. 그래서는 외환산 이익이고 마이너스 100은 외환산 손실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밑에 제대로 끌려가 있고 그럼 회사가 준 자료가 뭐 이게 없고 그냥 요 숫자만 이렇게 숫자만 있다. 그럴 때는 이것도 뭐 if 함수를 좀 써주고 if 걸어서 이제 확인할 수 있겠네요. if 함수를 좀 여러 개를 쓸 수도 있죠. 만약에 0이 있으면 제외 뭐 이런 식으로 하나만 더 조건을 넣어볼까요? 여기 함수에다가 이걸 한번 넣을게요. 이 앞에까지는 이게 조건에 해당하면 이 외환산 이익을 출력하는 것이고 뒤에다가 그 중간에 if 함수를 하나 더 이렇게 계속 확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if 함수를 if 그리고 옆에 있는 C27 값이 0이면 라는 말을 출력하고요. 아니면 외환산 손실이라는 것들을 출력해 주세요. 요 주의할 거는 요 가로를 잘 넣어줘야 돼요. 그 if 함수의 개수에 맞춰서.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렵네요. 그죠. 네.
요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외환산익을 일단은 출력하라는 것이고, 출력하지 않을 때는 다시 if문에 해당하는 결과값을 출력을 해달라는 것이죠. 근데 이 if문은 역시 또 하나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하면 0입니다를 출력하고 아닐 때만 이제 외환산 소식을 출력해라. 이렇게 지금 함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개 조건을 좀 확인해야 될 때는 이렇게 좀 계속 무한대로 확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무한대로 확정하면 뭐 나중에 연차 계산도 한 줄로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뭐 ABS는 절대값 출력하는 것이고, 밴드는 뭐 이미 난수 생성한다. 이미 추출할 때, 샘플링 할 때 쓸 수 있는 것들이고, 네. 그 다음에 카운트 if, 뭐 조건에 해당하는 값이 몇 개가 있는지. 이거는 이제 sumif가 아니고, sumif는 이제 값을 더한 건데, 카운트 if는 개수를 그냥 집계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max 함수, min 함수, 최대값, 최소 둘 중에 큰 값을 출력, 작은 값을 출력, max값, min값. 선 프로덕트는 뭐 그렇게 아주 많이 쓰진 않으니까 넘어가고. 예,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런 거죠. sumif를 조건을 이것도 두 개 이상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무한대로 넣을 수가 있죠. 예. 그런 예를 들어서 노자이면서 감옥의 단축키인 점수를 다 더해라. 이런 조건 주계잖아요. 하나일 때는 노자의 점수를 다 집계 해라. 요거는 쉽죠. 서밋하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쉽게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두 개 이상 조건을 주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은근히 이게 또 유용할 수 있어요. 서밋 x를 붙이는 겁니다. 서밋스. 그 다음에 이건 약간 구조가 달라요. 먼저 이 데이터 값이 있는 합산을 해야 될 범위를 먼저 선정을 하고요. 절대창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범위를 넣는 거죠. 보고자라는 걸 넣고, 여기다 할까요? 먼저 잠깐 다시 여기다가 이걸 변경하면은 sumif 값이 바뀌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니까. 이걸 뭐 유효성 검토도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유효성 검토, 유효성 검사 해서 목록으로 바꾸고, 원본 데이터는 좀 못한 게 있긴 하겠네. 그렇죠? 감옥은 자, 이렇게 해서 이 점수를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애를 이제 넣겠다. 점수. 점수에 먼저 합산되는 값을 절대천조 가져오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일단은 구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여기 이제 기준값이 들어가는 걸 선택하시고요. 절대천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하나가 입력이 된 거고요. 그 다음 조건으로 이제 감옥을 선택을 해야겠네요. 감옥에 있는 조건의 범위를 선택하시고, F4, 감옥 선택합니다. 그러면, 로자를 선택 한번 해보고, 근데 이 조건을 감옥을 안 넣기 때문에 지금 집계가 안 되는데, 단축키를 넣을까요? 그럼 이제 50점이 나오네요. 필터를 넣으면, 필터는 점수가 없어서 10점이 나오네요. 필요가 없죠, 제대로. 이게 지금 1대1로 매칭이 되는데, 이게 여러 개가, 예를 들어 단축키 점수가 뭐 여러 항목들이 있으면 그걸 다 합산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필터
그 예를 들어 필터가 뭐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좀 그대로 지켜야 되는 식이니까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필요할 때마다 그 단축키들은 뭐 익혀나가면 그만큼 뭐 이제 그 업무 속도가 많이 빨라지실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엑셀을 어디서 많이 배웠냐면 네이버 지식에서 제일 많이 배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준 자료들이 워낙 엑셀 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 회사들을 아마 경험을 하실 거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발현이 될 겁니다. 엑셀 요거는 뭐 오히려 아까 성이 잘 발현하는 게 더 어렵지 이런 엑셀 기술이야 그냥 잊혀집니다.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지만 더 수월하게 익히실 수 있게 한번 찍어봤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예. 그럼 이것으로 엑셀 스터디는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이 엑셀이 좀 딱딱하고 좀 재미없는 분야긴 하지만 많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잘 이렇게 세 시간 정도 우리가 상평, 중평, 하편 이렇게 잘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엑셀 관련해서는 저희가 데이터 가공하고 뭐 원장 가공, 더존 데이터 가공 그리고 한번 브이로컵 하는 것도 한번 재밌는 예를 하나 정도는 더 짧게 올릴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거를 종합해서 한번 예제를 풀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